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기묘한 경험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승사자를 보셨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 할머니는 혼자 밤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TV는 현관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한창 TV를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현관에 웬 남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문 열리는 소리도 안 들렸는데 말이죠. 그 남자는 우두커니 서서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단번에 그 남자가 저승사자라는 걸 직감하셨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선 그 남자는 할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만 보더랍니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서서 쳐다보길래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용기를 내 누구시냐고 말을 걸었는데요. 그러자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모습이 차차 흐려지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승사자가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다고 할머니는 덤덤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잘못 넘어지시는 바람에 원래 약했던 뼈가 산산조각 나다시피 으스러졌습니다. 그 부분을 제거하고 그나마 멀쩡한 뼈와 뼈를 잇는 대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사망에 충격에 빠진 우리 가족은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말로 그 며칠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 후 오빠가 신기한 일을 겪었다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버스를 타고 할머니 장지로 가는 길에 할머니를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 버스가 출발하기 전 맨 뒷자리에 앉은 오빠는 피곤에 쩔어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버스를 황급히 올라타는 소리가 들렸고 눈을 뜬 오빠는 심장이 철렁했다고 해요. 할머니가 버스 복도에서 오빠가 있는 쪽으로 막 걸어오고 계셨다고 합니다. 앞에는 다른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자신을 제외한 누구도 할머니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답니다. 할머니 역시 다른 사람들에겐 눈길도 주지 않고 걸어오시더니 대뜸 오빠에게 화를 내며 막 혼내시더랍니다. 깜짝 놀란 오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렇게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깬 오빠는 돌아가신 분에게 혼이 났다는 찝찝함보다 할머니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돌아가시기 직전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당시 할머니는 수수로 태어나시고 집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요. 다리에 새 막대기 같은 게 박힌 채로 지내셨습니다. 막대기는 살을 관통해 있었고 무게도 만만치 않아서 화장실도 가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메리아스에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셨습니다. 오빠는 할머니가 꿈에서마저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저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참 철이 없었던 게 할머니가 오빠한테만 찾아온 것이 어린 마음에 못내 서운했습니다. 아무튼 오빠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줬는데요. 할머니가 꿈에서 오빠를 혼내고 있을 때 버스 앞문 쪽에 키가 큰 남자가 서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버스에 타지는 않았지만 남자가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얘기해 주셨던 저승사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모와 통화하면서 오빠가 꾼 꿈 얘기를 전했고 고모도 딸 입장에서 속상하셨는지 많이 우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몇 달 뒤 이번엔 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전 친구들이랑 정신없이 놀고 있었습니다. 공사 중인 빈 건물에 들어가 숨바꼭질을 하면서 신나게 놀았는데요. 그러다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놓치게 됩니다. 저는 땅에 떨어진 걸 주우려다 문득 앞을 올려다봤는데 앞에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보통 꿈속에서는 현실과 구분을 못하는데 이상하게 그 꿈속에서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놀랐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건 할머니 모습이 오빠 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빠 꿈에서는 기저귀에 메리아스 차림이었는데 제 꿈에선 고운 다홍색 저고리에 진한 초록 치마를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어 비녀를 꽂은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어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물건을 빼앗듯 받아들고는 도망쳐버렸습니다. 할머니 얼굴도 자세히 보고 얘기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도망쳤던 건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난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혼자 계신 게 아니었거든요. 할머니가 물건을 주어 전달하는 동안 조금 떨어진 곳에서 키 큰 남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까만 형체로 보일 뿐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모양만 살짝 기억나는데 할머니와 나를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별로 무서운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냥 뭔가 기괴한 느낌이 들어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깨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할머니가 말한 저승사자인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면서 꿈에서 깼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할머니를 다시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좋은 한복을 입고 계신 모습을 봐서 그런지 많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좋은 곳 가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명절에 고모를 만난 저는 이번에 제 꿈에 나타난 할머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고모가 깜짝 놀라면서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에 오빠 꿈 얘기를 들은 후 마음이 안 좋았던 고모는 좋은 한복을 사다가 태워드렸다고 해요. 참 미신을 믿지 않는 저였지만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 꿈을 들은 고모는 다행이라면서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꿈에 나타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가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지만 어디 좋은 곳에서 잘 계시겠지 생각하며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도 생각나지만 그 시커먼 저승사자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 위압적인 검은 형체를 떠올리면 오싹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생긴 것만 그렇지 생각보다 행동이나 기운이 위협적이진 않았습니다. 해를 끼치거나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 꿈에서도 할머니랑 나를 보며 기다리던 모습이 할머니를 안내해 주려고 온 안내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할머니를 꿈에서 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저승사자가 또 찾아온다면 어떨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